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질문을 하는 격주 한번 시간.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전원위 회의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논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예. 보통 이제 언론에서 보면 전원위 회의를 했는데 뭐 백가쟁명이다, 모아지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원위 회의의 기본적인 성격과 취지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좀 잘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전원위 회의는 백가쟁명하자고 하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백가쟁명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좀 봐요. 다양한 소리가 많이 나와야 된다. 예,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 전원위원회를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제가 제안한 가장 큰 이유가 지난 20대 때 저희가 정개특위에서 제가 우리 민주당 협상 대표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협상을 할 때 생각했던 거가 선거법이라는 게 되게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논의를 하면은 뭔가 이게 그러니까 그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강박 같은 게 있어서 예. 지도부 간에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한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그 진행을 했었어요. 예. 그 정개특위를 통해서. 네. 근데 실제 막상 마지막에 협상을 하다 보니까요. 의원들의 생각이 뭔지가 잡히질 않으니까 과감한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결국은 이게 의원들이 또 반대하지 않을까 또 의원들 생각이 뭔가 모아지는 게 좀 딱 잡히지 않잖아요. 그 결국은 거의 미세 조정을 하고 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무슨 얘기가 나오든 의원들 얘기가 공론화되고 그 의견들이 모아진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예.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지금 발언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이제 3분의 2, 그러니까 내일 뭐 마지막 종합 토론 남았는데 100명 중에 절반 이상이 하여간 개혁을 하자, 뭔가 바꾸자 이런 의견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통점은 바꾸자. 예, 물론 바꾸는 방향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바꾸는 방향이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그 의원이 내 방향 아니면 다른 건 못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도 바꾸자, 개혁하자, 비례성, 대표성 높이자 또는 뭔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가자. 예. 이런 뜻이 모아져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거는 결국은 정당의 대표자들이 예. 책임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가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대표들이 모여서 협상하는 거하고 예. 이런 거 없이 각자가 대표들이 협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내일까지 결정하고 안을 만들어야 되는 건 그건 아닌 아닙니다. 거죠. 예. 아하, 그렇군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일까지는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도록 하고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제 또 당의 대표들이 책임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또 이어가야 됩니다. 예. 국회 정개특위에 보니까요. 정개특위에서 이제 전문가들 의견 취합하는 용역도 하나 따로 발주를 했고, 예. 그다음에 국민 공론화 토론도 별도로 준비를 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나오던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순서상으로 보면 이걸 먼저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그 여론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제 공론화라고 하면 사실 이 선거법 워낙 복잡해서 한 100분에게 한 2, 3일 정도는 수업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래야 이 제도가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본인들 입장을 정하실 테니까 이제 아마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하고 나서 전원위원회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순서가 좀 거꾸로 돌아가는. 그거는 조금 다른데요.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원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원위원회는 예. 최종 결정을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정말로 중요하니까 전원이 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정말로 토론해보자. 그냥 소위에 맡기거나 협상대표에 맡기지 말고 왜냐하면 맡겨놓으면은 나중에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토론을 의원들이 좀 백가쟁명을 벌이게 되면 그걸 가지고 결국 책임 있는 협상이 또 필요합니다. 지도부에. 예. 그 과정을 거치자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이런 다양한 의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론조사 국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이 하나로 또 용광로에 또 용해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저는 서로 간에 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은 연합 과반수 정치로 가는 폐해를 말씀하시면서
서울과 폐해는 아니고요. 글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글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서울과 6대 광역시만이라도 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하셨네요. 이게 그렇게 어떤 했죠. 내용인지 좀 그러니까 더 쉽게 일단 풀어주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야당이고 민주당이고 약간 진보적인 개혁적인 정당이잖아요. 네. 제가 옛날 노무현 이후에 저희가 153석도 해봤고 180석도 해봤고 정권도 잡아봤고 다 했는데 네. 개혁을 하려면 단독 과반수로는 음. 이게 과반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일당이 예. 중요한 게 아니다. 단독으로 과반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혁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는 거를 고치는 거잖아요. 이게 기득권을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예.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과반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 그러면 연합 과반수로는 조금 더 사회적인 합의가 좀 더 쉬워요. 근데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수를 해도 그게 한두 번 지난번에 임대차 3법 통과는 시원하게 시켰는데 예. 그 다음에 독주한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갑자기 당 지지율이 40% 30% 되니까 못해요. 예. 지금 180석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거 고치겠다고 지금 1년 됐지만 예. 잘 못합니다. 음.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연합이 돼서 과반수가 될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이 한 30석, 정의당이 한 20석, 그다음 민주당이 한 120석 이렇게 해서 170석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연합이 되게 되면 민주당 혼자 이렇게 폭탄을 안 맞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쟁점이 된 것도 통과시키는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데 예. 민주당 혼자 170석이면 아무리 숫자가 있어도 개혁 변화와 개혁을 밀고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가 개혁과 변화의 방향으로 가려면 연합 정치에서 과반수가 이루어지는 이런 방향이 저는 지혜로운 방향이다. 그러니까 개혁을 위한 방향이다. 단독으로 과반수라는 거는 보수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냥 지키는 데는. 그런데 개혁을 할 때는 연합 과반수로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좀 다양한 정당들이 허용되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10개 막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한 대여섯 개 정당이 가능한 그런 선거제도가 저는 한국 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당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옛날 우리가 독재 그 반독재 이 시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독재와 반독재 딱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민심이 아니거든요. 예. 민심이 한 대여섯 개가 돼요. 그 민심의 어떤 흐름과 결이. 그러면 그 흐름과 결을 담아낼 수 있는 목소리들이 또 정당에서도 필요한 거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선거제도를 좀 여러 개 정당들이 나올 수 있는 선거제도를 좀 논의를 하고 추진하자 있다. 이런 거였고요. 그걸 하려면 결국 유럽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야 됩니다. 예. 정당 명부제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건 우리가 200년 선거제도 개혁 역사에서 어느 정도 세계사적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선거제를 하든 아니면 정당 명부제로 권역 비례제를 하든 예.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인데 저는 그 중에 독일의 길이 있어요. 혼합. 그래서 소선거제를 완전히 없앨 수 없으니까 예. 그러면 권역 비례제를 하자.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변화가 크니까 그러면 도시 대도시 지역만이라도 그럼 서울하고 특광역시 정도 한 7대 도시가 되잖아요. 광역시만이라도 예. 그러면 거기만이라도 권역 비례제 내지는 대선거구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다양한 그 비례적인 그런 그 민심이 효과가 반영이 있다. 되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걸 한번 새롭게 한번 고민해보자고 제안을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또 내일까지 의미 있는 토론이 나와서 또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개혁안이 국민들에게 좀 나올 수 있기를 바라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선이 딱 1년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앞두고 여론조사 민심이 속속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 이제 유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 조사를 보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보다는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 뽑겠다는 게 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도 그 관련 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근데 이 여론조사가 지금 누가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1년 선거를 앞두고 1년 예. 특히 양당이 약간은 조금은 취약한 구조예요. 저쪽 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예. 약간 흔들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는 약간 좀 비호감 정당 그런 좀 공격받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양당 모두? 예, 앞으로 1년 동안 이게 임진왜란이 일어날지 병자호란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한국 정치 안에. 여론조사하고 유리하다 불리하다 여기에 연연할 게 아니라 예. 정말로 기초를 다지는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전 옳다고 보고 지금 유리하니까 유리한 걸 전제로 어떤 계획을 짰다? 그럼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겸손하게 예.
그런 전략을 좀 구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요.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어제 유승민 의원 나와서 총선 전망하면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먼저 바꾸는 쪽, 먼저 개혁하는 쪽이 훨씬 유리해질 것이다. 서로 지금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면 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 뭐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하시던데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바꾸는 거가 이제 선수다. 예. 그건 맞아요. 대표 얼굴이다. 그러니까 선수를 두는 쪽이 이깁니다. 이 바둑에서는. 아 선수 먼저 하는 쪽이 이긴다. 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바꾸는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꼭 이재명 대표 사태를 꼭 집어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이거 정상적인 절차로 일단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습니다. 아하. 반대했지만 예. 정상적인 당 대표가 됐는데 그걸 사퇴하는 것만이 능사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게 쉽지가 않고 뭐 당 대표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해서 당을 위해서 결단하든지 아니면 당이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예. 그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데 당내 싸움으로 만약에 사퇴하자 말자 그럼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쪽 당에서는 이제 그런 걸 기대를 할 거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런 길을 선택하기 좀 어려울 거고 예. 그 대신 뭐 이재명 대표도 하여간 총선 승리를 위해선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하겠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방향 속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담겨져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어느 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그걸 갖고 우리 당내에서 복잡한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단지 하여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가 뭔지에 대한 저는 뭐 당대표가 어느 순간에 뭔가 뭐 던진다. 내려놓든지 아니면 다른 뭐 얼굴을 바꾸든지 이것도 하나의 변화일 수도 있고 또 당대표를 계속 한다면 리더십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변화의 방식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여러 바꾸는가? 가지가 다 이제 뭐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영환 의원이 1년 앞두고 불출마 선언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개인이 판단해서 갑자기 나온 말인가요? 그럼요. 예. 어허. 의원님 어떻게 개인적으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죠. 아쉬우세요? 제가 사실은 아하. 그 초선 의원들 보면서 저런 의원들이라면 계속 이제-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제 정치를 나는 이쯤에서 그만두고 릴레이 이어달리기를 해도 좋겠다라고 아.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대표적인 의원이 오영환 의원 같은 아하.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뭐 특별하게 막 두드러진 게 없고 뭐 소방관 출신이니까 뭐 소방관 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사회를 보는 시각 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386 세대잖아요. 예. 386 세대가 갖고 있는 한계, 약간 도구마, 어떤 편향 이런 것들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는. 자유롭다. 그래서 민주당의 나름대로 미래를 기대해 볼 만한. 그래서 그 기자회견 듣고 저도 너무 마음이 많이 이제 좀 속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당을 나가고 그 진영 논리에 똘똘 뭉친 사람들만 끝까지 남아가지고 기득권을 지키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뭐 예. 이제 오영환 의원 개인이 뭐 그만둔다 안 그만둔다 문제가 아니고 예. 뭐 그거는 본인이 또 이제 자기 인생 설계와 계획이 있으니까 예.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예. 왜 좀 더 의욕을 부려보지 못했을까? 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약간 소모적인 정쟁 정치의 벽 이게 제일 큰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누가 불출마를 하고 그만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누가 해결하냐? 이건 어떻게 해결하냐? 이 숙제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 비례대표 의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로 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은 근데 그 뭐 공천 받고 이런 것들이 그 민주당에서 공천 주는 왜 메커니즘이 약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비례대표 보니까- 의원은 아니죠.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 예, 의원. 예, 예. 의원구구나.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장인상 때문에 잠깐 귀국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만나 보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뭐 상가집 가서 뭐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을 명복을 거고. 빌었죠. 뭐 다른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에 대해서 또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예. 하시는데 물론 그런 어떤 현 상황에서 어떻게 좀 말씀하시던가요? 우리 민주당이나. 근데 지금 민주당 국회 의원들이 있고 당 지도부가 있으니까 일단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또 합심해서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나 이제 약간 일선에서 이제 떨어져 계시잖아요.
근데 아직 민주당이 그렇게 뭐 이제 일선에서 그 좀 그 물러서 계신 분들을 비상동원할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하, 그 정도 이낙연의 이름이 나올 상황 아니다. 근데 신경민 전 의원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여론을 호도하는 유튜버 등살이 시달렸다. 무당급 유튜버들과 팬덤, 가짜 뉴스들 그리고 저지 지도자가 결합되어 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네. 이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뭐 자꾸 우리가 용어를 너무 이렇게 뭐 서로 공격적이고 이제 약간 적대적인 그런 용어는 저는 찬성을 하지 않는 편인데 예. 그 문제의식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게 실제로 제가 제일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대선이 안타까워하는 게 예. 이낙연 대표에 대한 악마화입니다. 저는 이제 대선 때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낙연 대표 당대표 출마하는 거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그 전에 뭐 정치를 같이 하거나 뭐 같이 무슨 활동을 하거나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저도 불만도 있고 좀 비판할 대목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악마화될 만한 대상은 전혀 아닙니다. 악마 중심 누가 있었습니까? 유튜버들이 있었나요? 주로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커뮤니티에서.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의원들이 하진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당원 정치나 대중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게 우리 민주당 정치의 한 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낙연은 수박이다. 이낙연 때문에 대선 졌다. 또 이낙연이 무슨 뭐 적들과 내통했다. 처음엔 저는 이게 이제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냥 뭐 보통 우리가 그 커뮤니티나 저 소셜 미디어에 뭐 댓글 지라시 정도 내용 뭐 이런 무책임하게 정도. 달리는 예. 댓글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게 유튜브에 뭐 아무리 개인 방송이지만 그런 미디어에서도 막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또 그런 거를 뭐 그냥 떳떳하게 이건 완전히 가짜 뉴스에다가 그건 완전히 이제 혐오 표현이거든요. 쉽게 예. 얘기하면 그건 색깔론이고 우리가 유럽에서 뭐 볼 수 이제 만약에 비유한다면 인종차별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한다는 걸 뭐 상당히 이건 되게 위험하다. 그럼 완전히 이건 신뢰가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에 대한 걱정들은 있고 그런 걱정들이 저는 뭐 그 올해는 못 간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예.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을 설득할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논리 구조라든가 뭐 수준 자체가. 근데 하여간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뭐 남발되는 거에 대해서 예. 좀 경고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유튜버를 하는 유튜버의 한 사람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보면 민주당 내 여러 문제 중에서 당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지역위원회나 이런 데서 마땅히 해줘야 될 당원 교육이나 정세 판단, 정세 교육, 토론 이런 자리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없어요. 것이 맞아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한판 승부 같은 건 방송이라든지 굉장히 채널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가장 열심히 해야 될 당에서는 당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토론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 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네. 핵심 문제가 이 문제예요. 저는 미디어의 발달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미디어의 발달은 민주주의의 아주 부분 집합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이게 무슨 주력이 아니에요. 미디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듣는 거 아니에요. 소비를 근데 하죠. 예. 주권자들은 듣기만 해서 주권자가 되질 않아요. 된다. 대화를 해야 돼, 대화. 대화해야 된다. 근데 대화를 하는 거는 눈을 보고 그 사람의 땀방울을 보고 마주하면서 얘기를 해야 그게 대화가 되는 겁니다. 예. 방송에서 누구 얘기 듣는 이거 대화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내가 정보를 입수하는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정보를 입수해서 자기 생각이나 정견이 형성된다? 그거는 힘이 없습니다. 그거는 좋은 정견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정당이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찻집 모여갖고 그냥 자발적으로 토론하고 이렇게는 안 돼요. 다 바쁘니까. 정당이 두 가지 공적인 임무가 있죠. 하나는 후보를 추천하는 거, 하나는 정책을 제안하는 거. 예.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 의견을 취합하는 오프라인 행위를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정당이 존재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 정당이 되면서 예. 이걸 안 해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정당이, 민주당이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축소된 측면도 있고. 이제 코로나가 상당히 직격탄이었어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어야 되고 지금은 빨리 이걸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우리 당원들이 유튜브 듣고 유튜브 댓글 보고 유튜브 댓글을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근데 1년 총선 남았는데 또 오히려 또 홍보 채널이 없다 보니까 나가고 싶은 분들 후보자들은 그러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유혹을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점점 그러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뭐 흔들리거나 아니면 저 그 취약한 정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권자들 간의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가 많이 소통입니다. 남의 의견 듣는 건 소통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남의 의견 듣고 댓글을 달고 이걸 소통이라고 착각하는 이건 소통 아닙니다. 예, 댓글 아니다. 당원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눈동자를 해라. 보고 서로 대화를 해서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이 견제받는 거. 이 경험을 해야 이게 진정한 소통이 되고 힘 있는 지혜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다이얼로그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대화 구조가 아니거든요. 일방적인 구조고 대화라는 것은 내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반대 의견에 부딪혀 보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해요. 정견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같은 소리만 나고 다른 의견이면 배척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유튜브 무당들이 있고요. 큰 무당도 있죠. 그래서 그 큰 무당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공당의 국회의원들 당선증 갖고 그 사람 앞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공천을 그 유튜브 그 큰 무당한테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실제로 거기 나가서 얼굴 알려야지 당선이 되는 구조예요. 예. 이게 그런데 황당한 너무 거죠. 또 이제 그 알겠습니다. 너무 오버고요. 그 일단은 홍보 채널이니까 예. 나가서 이제 뭐 당선을 말을 할수 위해서든 있지만. 뭐 어떤 식으로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 정치인들이 또 뭐 일종의 뭐 마케팅이니까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유튜브가 어느 한 일방의 의견만 이제 이렇게 계속 발산을 하잖아요. 발신을 하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죠. 위험하다. 그리고 문제는 진영별로 그 유튜브만 살아남는 거 이게 위험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진영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진영이 되면 힘 있는 진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뢰하는 진영이 돼요. 민주당. 예. 저기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저게 결정이 났다. 예. 그럼 저거는 믿을 수 있다. 근데 저기는 원래부터 하나의 의견밖에 없었어. 딴 얘기는 없어. 그러면 그 결정은 신뢰를 못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가 상당히 약간은 위기 조짐이 있는 거죠. 이걸 예. 빨리 극복을 해야 되고 그걸 하는 거는 정당 내에 오프라인 소통을 강화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도청 얘기해 볼게요. 미국 CIA 도청 논란. 진 작가님이 질문 주실까요? 아니 그 도청 얘기는 지금 아까 나왔던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외신 기자 클럽 간담회 좀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누가 봐도 좀 민망한 장면이 나왔단 말이죠. 당신 덴저러스맨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5명이나 당신의 그 측근들 5명이나 지금 목숨을 끊었는데 그 덴저러스맨 아니냐, 위험한 사람 아니냐라는 그 질문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뭐 꼭 외신에서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도 여러 번 언론에서도 예. 다루고 했잖아요. 근데 뭐 저도 그게 약간 좀 섬뜩한 면도 있고 이게 뭐지 하는 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재명 대표 때문에 뭔가가 직접적인 연결됐다는 또 사실관계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좀 이상한 일이다. 이 정도 이상을 뭐 나가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을 뭘 직접적으로 묻기가 또 하나의 장면은 이제 이거거든요. 한일 관계 개선. 그럼 당신의 대안이 뭐냐 비판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대안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걸 알았으면 내가 여기 있질 않죠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당했거든요. 그 말 듣고. 예. 그건 좀 대안이 약간 없다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예. 조금 뭐 이렇게 잘 전달은 안 된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민주당이 야당만 한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관계 대안은 우리가 이제 계속 정부를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CIA 도청 논란. 이제 네. 김성현 소장님 오프닝으로만 말씀하셨고 의원님께 질문을 안 드렸는데 자 지금 이제 김태호 1차장이 악의적 정황은 없다.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됐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럼 악의 없는 저는 참 도청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가능하냐? 일단 이 정부 대응이 전체적으로 하니까 너무 미숙해요. 이분들이 이게 이 정권 잡아본 정당이 맞나?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정당 정부가 아니고 예. 늘 어디 가서 양자 들여갖고 자꾸 대선을 치르는 바람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면도 있는데 메시지가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라든가 우려를 감안한다면 악의적 도청이 아니다 이런 워딩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도청에 악의하고 선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청이 문제인 거죠. 선의로 듣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통보를 해줘요. 우리가 듣고 있다. 듣고 있다. 아, 통보를 손이- 해줘야죠. 듣고 통보 안 있다. 해주고 하는 건 다 악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도청하면서 통보를 어떻게 선의 해요? 도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예. 미국과 관련해서는 뭔가 저자세다. 저자세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말이 안 되고 비합리적으로 옹호한다. 이런 느낌을 줘요. 비합리적 이거는 옹호다. 우리 정부 대표단으로서는 음.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아무리 미국이지만 국익을 놔두고는 우리의 상대방입니다. 우리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뭔가 신경전을 벌여야 되는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냥 과잉 보호한다는 느낌을 주는 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는 자존심 상할 뿐더러 진짜 걱정되는 거죠. 그럼 김태호 차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을 텐데.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익을 위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아. 국익을 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수긍하겠습니까? 악의적인 도청이 아니다? 도청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알았다 이건. 이건 청취하는 걸 알았고 양해가 된 거다. 이거는 얘기가 돼요. 아니 그 양해가 어떻게 돼?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얘기가 돼요. 잘 듣고 있죠. 뭐. 네. 아니, 서로 간에 여보세요? 우리도 듣고 우리도 백악관 거 듣는다. 저 사람들은 자, 우리 거 시작합니다. 듣는다. 그러니까 양해가 된 건 걱정하지 마라. 이건 얘기가 되는데 아니 도청을 했는데 무슨 악의가 아니라 이게 말이 이거 어떻게 설득이 되냐 이거. 정말 이게 블랙 코미디인데. 자, 근데 박진 장관은 또 이제 다시 한번 상당수 문건이 조작됐고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 본질은 도청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문건이 조작됐는데 이건 문제예요. 본질이 아니지 상당 않습니까? 부분 조작됐다는 것도 예.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상당 부분은 조작된 거고 조작 안 된 부분이 있는 겁니까? 난 그게 궁금해요. 조작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이거 자체가 예. 다시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보도를 했는데 예. 누군가 폭로했어요. 예. 폭로 중에 틀린 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죄졌다. 예. 그러면 옛날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음. 뭐 언론에서 뭐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했지만 그 중에서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몇 개 이게 확정 유죄 판결 입증된 거 나왔다고 있어요. 해서 아직도 공격하잖아요. 예. 아니 세상 일이라는 게 이 폭로 중에 그 중에 사실이 몇 개 있다 하면 이건 엄중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상당 부분 조작됐다. 이건 할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나머지 이 조작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저희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항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방식은 달리. 저는 이런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보이스를 유지해야 된다. 아하. 그리고 우리 대표, 그럼 결국 대통령과 정부예요. 우리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통일된 대응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정부가 야당과 이 목소리 다른 사람들과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하. 특히 야당 대표한테 이 설명을 해야 돼요. 실제로 어떤 이 사실이 사안까지. 어떤 거고 어떤 아하. 거고 해서 이거는 보안을 지켜달라. 하지만 이런 거니까 안심해라. 이게 돼야 돼요. 아, 그리고 그럼 아예 나서 안 했나요 지금? 그리고 모르죠. 저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외통위에서라도 이렇게 되고 예.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야당이 그러면 알겠다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네. 이렇게 대응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이걸 종합해서 그럼 여당 의견 7, 야당 의견 3 해서 통합된 의견으로 대통령이나 외교장관이 대응을 하는 이 원보이스 시스템이 가동돼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야당이 자꾸 딴소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 사건도 문제지만 이 사후의 대응도 국익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격조한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